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5장을 해설할 시간인데요.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 증명을 작성하신 방법은 뭐냐면 증명항을 직접 구성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번에는 그와 다른 방법을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전략인데요. 영어로는 택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분들은 보통 택틱이라는 용어를 있는 그대로 택틱이라고 부르지 전략이나 전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제가 전략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한 교수님은 전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거로 저는 기억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전략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증명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전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안 쓰고서는 도저히 그 복잡한 증명을 하나하나 작성하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5장에서 다룰 겁니다. 곧바로 교재 내용을 읽어볼게요. In this chapter, we describe an alternative approach to constructing proofs using tactics. 이 장에서는 전략들을 이용해 증명을 구성하는 다른 방법을 다룰 것이다. A proof term is a representation of a mathematical proof. 증명항이란 수학 증명의 표현인데 tactics are commands or instructions that describe how to build such a proof. 전략들이란 그런 증명을 구축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명령이나 지시어이다 라고 이 문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Informally, you might begin a mathematical proof by saying to prove the forward direction, unfold the definition, apply the previous lemma, and simplify. 이 형식적으로 수학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순 방향으로 증명하기 위해 아니면 순 방향으로 증명하면 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의를 펼치고 그 정의의 내용을 그 증명에서 보이겠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Apply the previous lemma. 이전의 보조 정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단순화해라. 와 같은 말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단순화하다와 같은 표현은 제가 수학 교재에서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있기는 하겠는데 이 린에서의 그 단순화 전략이 갖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Just as these are instructions that tell the reader how to find the relevant proof. 이런 지시 사항들이 독자로 하여금 그 증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관련된 증명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Tactics are instructions that tell Lin how to construct a proof term. 전략들은 증명항을 구성하는 방법을 린에 알려준다 라고 쓰여 있네요. 다음 They naturally support an incremental style of writing proofs.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증명을 점진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지원하고 in which you decompose a proof and work on goals one step at a time. 그 증명을 여러 부분으로 분해한 다음에 한 단계씩 증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점진적인 방식으로 증명을 작성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증명한다는 거죠. We will describe proofs that consist of sequences of tactics as tactic-style proofs, to contrast with the ways of writing proof terms we have seen so far, which we will call이 아니라 which we will call term-style proofs.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항 스타일 증명,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략 스타일 증명,
스타일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니 단어는 뭐 방식, 양식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항 증명, 전략 증명 또는 증명항, 전략으로 작성한 증명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략 스타일의 증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략들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나열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증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항 스타일 증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작성한 증명들을 의미해요. 그게 증명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략들은 사실 증명항을 만들어주는 명령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는 증명을 전략 스타일 증명이라고 부를 거란 얘기입니다. Each style has its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각 스타일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tactic style proofs can be harder to read. 전략 스타일의 증명은 더 읽기 어려울 수 있다. Because they require the reader to predict or guess the results of each instruction. 왜냐하면 그 전략들로 이루어져 있는 증명을 독자가 보일 때 그 독자는, 그러니까 그 증명을 읽는 사람은 각 지시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But they can also be shorter and easier to write. 하지만 전략 스타일의 증명이 더 짧고 간단할 수도 있다. 작성하기 간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Moreover, tactics offer a gateway to using Lean's automation.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관문? 수단? 여기선 수단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전략은 어떤 수단을 제공해 주냐면 린의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는 수단을 제공해 준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략들을 이용할 때 린의 그 자동 증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Since automated procedures are themselves tactics. 왜냐하면 그런 자동화된 절차들 자체가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죠? 나중에 아마 린에도 자동 정리 증명 기능이 좀 더 강화될 건데 그때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전략 모드에 들어가서 증명을 작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 모드가 무엇인지 한번 다음 절에서 살펴볼게요. Entering Tactic Mode. 잠깐만요. 지금 제가 8분 녹화했네요. Conceptually. 자, 전략 모드에 들어가기. 개념을 따지면 stating a theorem or introducing a help statement creates a goal. Namely, the goal of constructing a term with the expected type. 어떤 정리를 진술하거나 뭐 다음과 같은 정리를 진술하거나 또는 have 문장을 간단하게는 have문을 도입하는 일은 그 결과로 무엇을 만드냐면 목표를 만드는데요. 무슨 목표냐면 린이 예상하고 있는 유형에 맞는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을 구성해야 하는 목표인 겁니다. 그런 목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For example, the following creates the goal of constructing a term of type P and Q and P in a context with constants P, Q of prop, HP of P and HQ of Q. 자, 다음 정리 진술의 내용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수들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상수들이 주어져 있는 맥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맥락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수들이 주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맥락을 바탕으로 P이고 Q이고 P다라고 하는 연언은 논리곱이죠. 논리곱은 AND입니다. AND 문장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린에서는 어떤 명제를 증명한다는 것은 그 명제가 유형이니까 그 명제에 속하는 증명항을 구성하는 일인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증명항을 좀 다시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는 정리가 있고 그 아래의 정보창을 보시면 P이고 Q이고 P다라고 하는 연원을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연원의 도입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and, int로 쓰고 맨 처음에는 밑줄을 한번 치면 좋은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요. 아니다. 기억을 약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원이 여러 번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결합하는 거로 기억해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오른쪽으로 결합한 게 맞습니다. 여기 인픽스 R라고 돼 있는데요. R가 오른쪽을 의미해요. 오른쪽, right. 인픽스는 이제 두 항 사이에 저 기호가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PQP라고 쓴 저 연원은 사실 포괄호가 오른쪽에 먼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Q와 P를 소괄호가 묶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nd intro에 의해 우리가 저 연원을 증명하려면 맨 처음에는 P를 증명해야 하고 P를 증명한다는 것은 P의 증명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증명항이 있습니다. HP라고 하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HP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증명해야 하는 게 뭔지 보니까 Q이고 P다라고 하는 연원이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때는 괄호 한번 써주고 and int로 그 다음에 HQ, HP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을 더 간결하게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xample 핵심어를 이용해서 그 정리 이름을 지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example 핵심어를 썼고요. 이걸 이용해서 더 증명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익명 구성자 기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더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익명 구성자 기호 안에 있는 표기법 안에 있는 and intro도 한 번 더 익명 구성자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기억한 게 맞으면요. 익명 구성자 기호도 오른쪽으로 결합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안에 있는 저 익명 구성자 표기는 생략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증명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증명 방식을 배울 거란 뜻입니다. 그 전에 증명 목표가 어떤 식으로 린의 정보창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P와 Q는 프롭이라는 명제 유형 3개에 속하니까 각각 개별 명제이고 HP는 P에 속하니까 P의 증명이죠. 그 다음 HQ는 Q에 속하니까 Q의 증명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P이고 Q이고 P다라고 하는 연원의 증명을 구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아래의 정보창에서는 그 맥락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이 한글의 아 모음과 비슷하게 생긴 기호는 개찰구 기호라고 하는데 개찰구가 뭐냐면요. 그 지하철에서 카드 찍는 그 개표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장치, 카드 찍는 장치,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무단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의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이 기호의 이름 자체가 턴스타일이에요. 발음이 안 되네요. 턴스타일이에요. 턴스타일이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개차이구, 개표구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냥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식이 우리의 증명 목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맥락에 주어져 있는 가정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수들이죠. 왜냐하면 P랑 Q 자체가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명제죠. HP랑 HQ라고 하는 게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명제의 증명이니까. 그래서 H라고 하는 이름을 접두사를 붙인 거죠. hypothesis의 H를 붙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이 내용도 설명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Indeed, if you replace the sorry by an underscore in the example above, 위에 나와 있는 보기의 소리를 밑줄로 대체하면 Lin will report that it is exactly this goal that has been left unsolved. 린이 무엇을 보고할 것이냐면 위에 나와 있는 목표가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보고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Ordinarily, 통상적으로 you mean such a goal by writing an explicit term. 명시적인 항을 작성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죠. 하지만 wherever a term is expected, 증명항을 린이 기대? 예상이라고 할게요. 예상하고 있을 때 예상하고 있는 자리마다 Lin allows us to insert instead a by tactics block. 다음과 같은 블록을 직접적인 증명항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해당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re tactics is a sequence of commands. 자, 택틱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메타 변수이죠. 메타 변수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것 자체가 린의 그 코드에 직접 등장하진 않고 이거는 린의 문법에 맞는 고문에 맞는 어떤 코드들을 가리키는 변수란 의미입니다. 여기선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메타 변수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잘 썼는지도 확실하진 않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택틱들은 전략들은 명령들의 열이다. 열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열을 아마 위키백과 보시면 그냥 sequence라고 할 거예요. 네, sequence of numbers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실수열은 실수들의 수열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아마 sequence of real numbers 라고 말해도 되긴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명령들의 열을 언급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들은 전략입니다. Separated by semicolons or line breaks. 세미콜론이라는 말은 다들 알아들어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전 찾아보시면 쌍반점이거든요. 한자어로는. 쌍반점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게 말버릇이 돼서 쌍반점이라는 용어와 세미콜론을 좀 번갈아 가면서 쓸게요. 그러니까 제가 쌍반점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세미콜론을 의미하고요. 참고로 콜론은 쌍점입니다. 예. 그렇고 다음 라인 브레이크라고 하는 용어는 이거는 뭐라고 번역하지? 줄 넘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 않나요? 행 바꿈이라고 번역하나 보네요. 예, 행 바꿈, 줄 바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략들은 보통 꼭 그렇진 않고요. 한 줄에 한 전략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브레이크, 즉 행 바꿈 문자를 그 전략들 사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엔터 눌러서 이제 다음 줄로 다음 전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세미콜론을 써도 되는데 그거는 이 교재 뒷부분에 나오겠죠. You can prove the theorem above in that way.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apply라고 하는 전략이 뭐고
exact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by라고 하는 저 핵심어가 중요합니다. 저거를 쓰고 나면 by 뒤에 나오는 코드는 다 전략들이어야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by를 정리 진술의 끝부분에 씁니다. 그래서 정의 등호 다음에 by를 쓰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아마 두 스페이스 문자를 들여쓰기 한 다음에 전략을 한 줄에 하나씩 씁니다. We often put the by keyword on the preceding line. 그러니까 by 핵심어는 첫 번째 전략 바로 앞에 쓰지 않고 그 전 줄에 씁니다. 예, 이렇게 쓰고 The apply tactic applies an expression. 적용하기 전략은 어떤 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나쁜 설명이죠. 이렇게만 말하면 적용하기는 적용하기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엇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뒤에서 설명했을 겁니다. Viewed as denoting a function with zero or more arguments.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함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식이요. 근데 무슨 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첫 줄을 보시면 end intro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end intro가 추론 규칙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수이거든요. 물론 모든 추론 규칙이 함수이진 않지만 end intro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apply end intro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end intro라고 하는 함수는 인수가 좀 여러 개 있어요. 몇 개의 인수가 있는지 볼까요? 명시적 인수는 두 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연원의 왼쪽, 연원지. 그 각각의 명제를 연원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연원지에서 그 지는 아마 가지를 의미할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여튼 연원 기호 왼쪽에 있는 것의 증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의 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인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인수가 0개 필요한 게 아니라 2개 필요합니다. It unifies the conclusion with the expression in the current goal. 단일화라는 용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end intro의 그 유형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그 전에 전략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apply and intro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점 기호는요 역 슬래시 그 다음에 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점이 나와요. 가운데 점 말고 그냥 기본적인 마침표를 쓰셔도 되는데요. 저는 가운데 점을 씁니다. 근데 가운데 점을 왜 쓰냐면요. 일단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apply and intro를 쓴 다음에 두 가지 증명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증명 목표는 서로 이제 좀 독립적인 거여서 서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을 써서 각각이 독립적인 항목임을 표시한 겁니다. 저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안 썼을 때는요 약간 그 증명 흐름을 읽기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읽기 좋으라고 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데 쓴 거예요. 각각의 소리항을 보면 맨 처음에는 P의 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P를 증명해야 한다는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목표는 Q이고 Q이다라는 연원이죠. 이거를 위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보기? 잠깐만요. 그냥 위에 있는 정리 이름을 없앨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보기가 첫 번째,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인 겁니다.
apply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위의 증명항이랑 아래의 전략 증명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apply intro라고 하는 함수의 유형을 먼저 좀 봐야 하는데, 자, 이것은 구성자이고요. 구성자라고 하는 건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거는 그냥 항이거나 아니면 함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항이거나 아니면 함수다. 함수가 아닌 항이거나 함수이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end intro는 함수죠. 암시적 인수는 두 개 필요합니다. a랑 b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제이고, a가 참이고 b가 참이면 a이고 b다가 참이다 라는 추론 규칙이자 함수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교재에서 단일화라고 한 용어가, 단일화라고 말한 부분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이 A이고 B다가 P이고 Q이고 P다라고 하는 목표랑 동일해지려면 어떤 A, B를 AND 인트로가 암시적 인수로서 취해야 하는지를 린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석을 써서 한번 제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A and B가 P and Q and P,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식 자체는 그냥 설명을 위한 거지. 이거는 린의 코드에서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식은 아니에요. 이 등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아지려면 A랑 B가 각각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연어는 논리곱은 오른쪽으로 결합합니다. 따라서 이 논리곱이 연이어 나왔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논리곱 주변의 그 항들부터 소괄호로 감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감쌉니다. 자, 그러면 A랑 B가 각각 무엇이 되어야 A이고 B다라고 하는 논리곱이 P이고 Q이고 P다라는 논리곱과 같아질까요? 보시면 A가 P랑 같아야겠고, 그 다음에 B는 Q and P랑 같아야겠죠. 그렇죠? 이거를 린이 알아서 생각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단일화인 거예요. 단일화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의 그 유형을 좀 보여드려야겠는데, 자, 아래 보세요. 어떤 함수의 결론, 어떤 추론 규칙의 결론이라고 할게요. 어떤 추론 규칙의 결론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와 똑같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단일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많이 공부 안 했어요. 그거는 이 교재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단일화한다는 게 A and B를 P and Q and P랑 같게 만드는 A와 B 인수를 찾는다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목표의 식과 end intro라고 하는 추론 규칙의 결론을 단일화한다, 같게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린이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reates new goals for the remaining arguments. 남아있는 인수들에 관한 목표를 새로 생성한다고 쓰여 있죠. provided that no later arguments depend on them.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 편집기에서 설명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왜 부분 목표가 두 개 나왔는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end intro라고 하는 함수의 유형을 보시면
암시적 인수만 있는 게 아니라 명시적 인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 A가 명시적 인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A에 속한 어떤 인수가 첫 번째 명시적 인수인 겁니다. 아 그게 A 아니에요? 아니에요. A는 유형이고 첫 번째 인수, 첫 번째 명시적 인수, AND 인트로의 첫 번째 명시적 인수는 뭐가 돼야 하냐면 A에 속하는 어떤 항이어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B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명시적 인수인 게 아니라 B에 속하는 어떤 인수가 그게 두 번째 명시적 인수인 겁니다. 무엇의 인수냐면 AND 인트로라고 하는 함수이자 추론 규칙인 것의 인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는 A와 B가 각각 무엇이 돼야 하는지까지는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추론할 수 없냐면 그 A, A와 B의 증명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A는 P랑 같고 B는 Q이고 P다랑 같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명시적 인수에 해당하는 식은 P의 증명이 돼야 하고 두 번째 명시적 인수의 경우에는 Q이고 P다라고 하는 연원의 증명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다시 한번 좀 추가해 볼게요. 지금 무슨 상태인 거냐면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소리는 5번 줄에 있는 첫 번째 소리랑 같고 10번 줄에 있는 소리는 5번 줄의 두 번째 소리랑 같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엔드 인트로 소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럴 거면 증명항을 작성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보기는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증명항을 직접 작성하는 게 오히려 더 간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복잡한 증명을 작성해야 할 때는 전략이 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전략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이더라도 조금 약간 참을성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봐야겠죠? Provided that no later arguments depend on them. 이게 약간 좀 지금 헷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엔드 인트로의 경우에는요. 지금 그 HP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까요? 엔드 인트로라고 하는 함수의 유형을 다시 보시면 두 개의 암시적 인수 다음에 두 개의 명시적 인수가 주어져야 하잖아요. 암시적 인수는 사람이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린이 알아서 추론하고요. 근데 이 두 개의 명시적 인수가 만약 뒤에 나오는 유형에서 언급이 됐다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오해하시면 안 돼요. A랑 B라고 하는 두 개의 인수가 그 뒤에 나오는 유형에서 언급돼 있네? 왜냐하면 A이고 B다라고 하는 유형에는 A와 B라는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왜 안 됐는지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두 개의 명시적 인수는 A, B가 아니라 A에 속하는 어떤 항, 그리고 B에 속하는 어떤 항이에요. 증명항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과 항을 헷갈려 하지 않는 게 유형론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지금도 가끔 저는 헷갈려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A이고 B이고
A이고 B이면 A이고 B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문이 A, B에 해당하는 그 인수가 그 뒤에 나오는 유형에서 언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언급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좀 따져볼 법한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P는 PQ 알파 알파는 뭐 타입에 속한다고 해 보죠. 타입 그다음에 PQ는 알파에서 프로브로의 함수 고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데 자 이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다음에 W 그다음에 HW 우리가 증명하려는 건 QW 자 이런 보기를 즉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PQ도 암시적 인수로 만들어 볼게요. 뭐 지금은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자,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는 타입에 속하니까 어떤 유형인 거예요. 그리고 PQ는 알파에서 프로브로의 함수니까 알파에 대한 수로들입니다. 다음 H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이고 이 가정에 따르면 알파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 px가 참이면 qx가 참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w는 어떤 증거고요. 알파에 속하는 항입니다. 그 다음에 hw는 w에 대한 가정인데 이것은 w가 p를 성립시킨다. 즉 pw가 참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qw가 참임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전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by라고 하는 그 전략 모드에 들어가는 핵심어를 정의 등호 바로 다음에 썼고 그다음에 apply 쓰고 h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증명 목표가 다시 증명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end 인트로를 P이고 Q이고 P다에 적용했을 때는 남은 증명 목표가 두 개였죠. 근데 제가 직접 작성한 보기에서는 QW라고 하는 증명 목표에 H를 적용한 결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 증명 목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H라고 하는 가정이 증명하는 명제는 함수 유형인지 아닌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사장에서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칙 명제, 다시 말해 보편 정량어 또는 보편 양화사, 보편 양화사가 들어있는 명제는 의존 함수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존이란 말을 종속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종속 함수 유형이라고 이 전칙 명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함수의 유형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앞에서 쓴 거랑 지금 쓴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의존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x인데 그 x는 알파에 속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인수는 자, 조심해 주세요. 두 번째 정의역이 px이고 두 번째 인수가 px인 건 아닙니다. px에 속하는 어떤 인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인수가 두 번째, 그러니까 h라는 함수의 두 번째 정의역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px라고 하는 식에는 x라는 문자가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x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문자고요. 자, 이런 경우는 교재에서 설명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뒤에 나오는 인수가 그 앞에 있는 인수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조심해 주세요. x 뒤에 나오는 px라고 하는 건 h에 입력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수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인수의 유형이란 거, 두 번째 정의역이라는 거. 근데 그렇긴 해도요, 그 두 번째 정의역 자체가 첫 번째 인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정의역에 속하는 인수 역시, 그러니까 두 번째 명시적 인수 또한 첫 번째 명시적 인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정의역이든 그 정의역에 속하는 인수이든 어쨌든 지금 px에 속하는 인수는 그 앞에 있는 x에 따라서 x라는 인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의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에 의존한다. 그리고 x라는 저 항 이름을 만약 c로 바꾸면 뒤에 나오는 x를 그냥 똑같이 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린이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h라고 하는 함수의 결론은 qx거든요. qx를 qw랑 맞춰야 돼요. 그러면 x가 어떤 값이어야 할지 린이 생각하겠죠. 근데 qx가 qw랑 같아지려면 x가 w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x의 값이 w여야겠구나라고 린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왠지 이런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소리를 한 번 더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맨 처음에는 알파를 쓰고 그 다음에는 PW를 써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류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저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밖에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저도 전략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 목표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린이 알아서 이미 추측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만 증명하면 됩니다. 첫 번째 명시적 인수는 h의 첫 번째 명시적 인수는 x고, 근데 그 x가 w라는 거는 린이 알아서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PW의 증명만 우리가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수가 뭔지만 알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증명을 작성할 때, 뭐 PW의 증명은 HW니까 EXACT라고 하는 전략을 이따가 배울 건데요. 그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한 줄에 여러 전략을 연이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전략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 이 보기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by라고 하는 핵심어를 없애면 전략 모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h를 쓰고 그다음에 소리 한 번만 쓰면 오류가 생겨요. 이때는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어, 첫 번째 명시적 인수와 두 번째 명시적 인수 모두 이용자가 린에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잠깐만요.
아, Q 소리. 그렇구나. 밑줄 표시를 하면 되려나요? 아, 되는구나. 자, 밑줄 표시를 했는데요. 뭐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밑줄만 쳐도 되고요. 밑줄 처음에 친 다음에 소리를 입력해도 되네요. 밑줄만 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밑줄은 오류 메시지가 안 나죠. 린이 알아서 추론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정보창에서는 직접 알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 밑줄로 가보시면 아마 그 경고 메시지, 오류 메시지에서 그 내용이 설명될 것 같아요. 아닌가? 안 되네. 직접 나와 있진 않고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인수가 증명하는 명제는 PW거든요. 왜 PW가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H에 어떤 인수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수를 넣어서 나오는 증명이 입증하는 명제는요, QX예요. 근데 X는 H의 첫 번째 인수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뀝니다. 그 QX라고 하는 명제가 QW랑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X가 W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H의 첫 번째 인수가 W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린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밑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린이 이미 추측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류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밑줄은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PW의 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린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 HW가 있는데 왜 저거를 사용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여기에다가 HW를 쓰면 되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증명항을 이 보기에서 직접 작성해야 했을 때는 H의 두 가지 인수를 명시적으로 정확히는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었지만 H의 두 가지 인수를 직접 제시하긴 해야 돼요.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근데 전략 모드에서는 H를 적용했을 때는 남은 증명 목표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W라는 값을 사용해서 H의 첫 번째 인수인 X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는 이미 린이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증명 목표기가 아니라 다른 증명 보조기에서는 린과 또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 the example above, the command apply and intro yields two subgoals. 뭐 설명드렸죠? and intro를 P이고 Q이고 P다라는 연원에 적용한 결과 두 가지 증명 목표가 나온다. The first goal is met. 자, 첫 번째 목표는 P죠. 그런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냐면 그 exact HP라고 하는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대요. exact 전략은 무슨 의미냐면 apply라는 적용하기 전략의 변종이래요. 그러니까 일종이라는 겁니다. 일종인데 exact 전략의 특징이 뭐냐면 exact 뒤에 나오는 식 자체가 목표를 정확히 달성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exact가 apply의 한 종류라고 했으니까 exact를 썼던 자리에 apply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exact hw라고 썼던 자리를 지금 제가 apply hw로 바꿨는데 그래도 오류 메시지가 나오진 않죠. 하지만 잠깐만요. 20번 줄에 나와 있는 apply h를 exact h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QW라고 하는 저 증명 목표 자체가 H의 유형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다르잖아요. 알파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px이면 qx이다 라고 하는 전칙 명제가 QW랑 똑같나요? 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H가 곧바로 QW를 증명한 게 아니므로 exact 명령어를 사용할 수 없는, 명령어 맞아요. 예, 명령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 전략은 제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는 좀 번역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exact 자체가 정확히라는 의미인데 정확히 전략이라고 부르기는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정확이라고만 썼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안 해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exact 전략을 쓰는 자리에는 apply를 써도 되지만 그 반대,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apply를 쓰는 자리에 exact를 써도 항상 오류가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역은 참이다. exact를 쓸 수 있는 자리에는 apply를 써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exact라고 하는 전략은 사실상 그냥 뭐냐면요. 위쪽 17번 줄의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증명항에서 그냥 HW라고 쓴 거를 전략 모드에서는 exact HW라고 써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좀 번거로워지죠. HW라고만 쓰면 됐던 게 이제 exact라는 말까지 붙여서 전략 모드에서는 표현해야 하니까 좀 그렇긴 해요. 예. 쇼 전략은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쇼 프롬 구문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없어도 저거 없애도 괜찮아요. 예, 쇼 전략을 없애도 괜찮아요. It is good form to use it in a tactic proof. 전략 증명에서 exact 전략을 사용한 것은 good form to? good form을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증명 작성 방법이다? 라고 뭐 의역하겠습니다. Since its failure signals that something has gone wrong. 왜 이걸 쓰는 게 더 좋냐면, 즉, apply랑 exact를 뭐 둘 다 쓸 수 있는 자리에서 exact를 선호할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썼는데 만약 오류가 생긴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뒤에서 좀 더 이해해 볼게요. 뒷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It is also more robust than apply, since the elaborator takes the expected type given by the target of the call into account when processing the expression that is being applied. 말이 좀 기네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apply 전략도 오류 메시지를 내놓지 않냐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온 문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robust의 강세를 좀 찾아볼게요. 제가 아까 잘못 읽었네요. robust가 아니라 robust라고 읽어야 했습니다. It is also more robust than apply. apply 전략보다 더 견실하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exact 전략이 더 견실한데 더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apply도 믿음직하니까요. 조금 더 견고하다, 견실하다 정도로 번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연기, 그 부연 설명해 주는 것 정도? 그러니까 어떤 식을 바탕으로 증명항을 만들어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증명항을 만들어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부연기가 어, 해당 맥락에서 예상되는 유형을 취하고 그다음에 목표 근데 그 예상되는 유형은 증명 목표에 의해 주어진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예상되는 유형을 고려해서 take something into account라고 하는 그 구문이 나온 겁니다. 이걸 구문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자, 예상되는 유형을 고려해서 적용되는 식을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In this case, however, apply would work just as well. apply 전략도 이 경우에는 잘 뭐라고 해야지? 잘 작동한다. 위에서 exact, exact, exact라고 쓴 부분 apply라고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조금 이해해 봐야겠는데요. 좀 더. 글쎄요. 약간 지금 저도 정확히는 이해가 안 가는데 by the target of the goal. 목표 타겟 자체도 목표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into account. 잠깐만요. exact가 쓰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PW라는 명제의 증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증명 목표죠. 그때 HW라는 항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exact 다음에 나온 식 있죠. HW. HW의 유형이 다시 HW의 유형이 증명 목표랑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expected type은 증명 목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processing the expression that is being applied. 적용된 식을 처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HW의 유형을 린이 참조한다는 의미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apply 같은 경우에는 사실 apply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죠. apply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주어진 apply 뒤에 나온 식의 반환 유형이 증명 목표랑 같아지기 위해서 이 함수에 어떤 인수들이 주어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apply가 인수가 없는 함수? 사실 그건 함수가 아닌데 인수가 없는 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pply 뒤에 함수가 오지 않고 그냥 어떤 식이 와도 되긴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exact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can see the resulting proof term with the print command. print 인쇄하기 명령을 이용하면 전략 모드로 작성한 증명을 항 모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example 핵심어를 지우고 theorem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쓴 다음에 정리 이름을 임시로 지어줘야죠. 그러고 나서 프린트 명령을 이용해서 이 정리 진술에 이 정리 진술 다음에 제가 넣은 전략 증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략들에 의해 생성된 증명항인 거예요. apply exact를 쓰니까 이렇게 됐죠. 이게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런 증명항을 직접 작성해 왔고 그래야 했는데 이제는 직접 증명항을 제시하지 않고 전략을 이용해서 그 전략이 알아서 우리 대신에 이런 증명항을 작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네, 예,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You can write a tactic script incrementally 라는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 1시간 정도 들여서 지금 제가 전략을 설명드렸는데요. 벌써 이그젝트와 어플라이라고 하는 전략을 배웠고, 그 다음에 show 전략도 간단하게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서 소개했죠. 이해가 잘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해 안 가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뭐 유튜브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 소스헛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해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